네, 안녕하세요. 강프랙탈입니다. 2022년 7월 8일 금요일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미증시 강한 반등의 영향을 받아서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일본 아베 총리의 피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좀 상승폭이 이어지다 보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전반적으로 오늘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588 종목이 상승했고 하락 종목은 261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별로 좀 종목별로 섹터별로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50포인트를 탈환했다. 이 점을 조금 의미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66포인트로 마감하였는데 지금 780포인트 위까지는 좀 올라와 주어야 그래도 그동안에 좀 낙폭을 좀 만회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등락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이 약 1037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이 341 종목으로 코스닥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았던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이 좀 강한 순매수를 보였지만 반대로 기관은 순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0.5% 이상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니케이 지수도 아베 총리 피살 사건 이후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거의 보합권에서 지금 하락 전환을 하기 직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는 조금 뒤숭숭했다. 종목별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저희 이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은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모나미가 이제 24% 가까이 상승을 하였고, 모나리자가 7% 정도 상승하였는데, 모나리자를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모나미 같은 경우는 이제 11시 45분쯤에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작스럽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장 마감까지 상한가를 바로 말아 올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달려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한가 부분에서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한가 대비 지금 5%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충분히 물리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종목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꾸준히 올라오는 종목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나미 흐름 이렇게 움직여줬고,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변동폭이 컸습니다. 이유는 뭐다? 시가총액이 더 크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자, 고점 대비 한 번 쭉 빠졌다가 여기서 한번 기회를 줬다가 다시 한번 쭉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정신이 사나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모나리자와 모나미가 좀 관련주들로 조금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그렇고, 자, 오늘 주도주들 나오죠. 오늘 주도주들 한번 살펴볼게요. 테마별로, 자, 하반기 신규 상장주 코난테크놀로지가 오늘 드디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난테크놀로지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제넨바이오와 KGETS 두 종목이 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이제 바이오니아가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요. 바이오니아가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자, 여기 나오죠. 자, 더마 테스트에서 탈모 화장품 안전성 최고 등급을 획득하였다. 이걸로 저는 상한가가 갈 거라고는 전 생각을 못했는데, 자, 해당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유전자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그러니까 탈모라는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아직도 이제 해결하지 못한 암 다음으로 이제 탈모 시장도 해결하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정성 시험이랑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으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HLB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바이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테마별로 자, 우원개발, 부산산업, 해저터널 관련주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쭉 밀리던 종목은 장중에 좀 고가를 형성하고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테마별로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 종목이 많긴 했지만 어떤 테마별이나 업종별로 보면 그렇게 또 큰 시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영상 컨텐츠 중에선 에이스토리랑 버키 스튜디오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컨텐츠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식료품 관련주들도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누보가 오랜만에 쭉 강하게 올라오진 못하고 여기서 12시 부근에서 시세를 모두 반납을 한번 했었네요. 이런 거는 전형적인 작전주들의 패턴인데 오전 중에 조금 시세를 올려놓고 바로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팔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도 개인 투자자들은 다 팔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2번 정도의 털기 작업은 진행이 된다. 이게 세력주들의 특징이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 뭐 현재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식료품 관련 테마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비료 관련주들도 올라와 줬고, 자, 엔젤산업 한번 볼까요? 삼성출판사, 제로투세븐, 메디앙스 등 이제 출산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해주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상승폭을 대부분 지키질 못했습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도 자, 시가를 높게 시작해가지고 모두 토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봉 마감하였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조금 일부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는 있으나, 일단 오늘은 굉장히 아쉬운 흐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물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식 홈피에 사실 무근이라고 떴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기사인지. 제로투세븐 최대주주 매각과 관련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무관합니다. 한마디로 최대주주 매각설과 함께 제로투세븐이 올라왔고, 뭐 아가방 컴퍼니도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도 모두 반납을 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지금 속상할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매각 관련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은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철도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죠? 바로 우크라 재건의 어떤 또 다른 수혜주다라는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크라 재건 철도.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는데, 우크라 재건의 핵심 뉴스, 철도주 최대 수혜주로 급부상. 980조 규모 재건 사업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히자 관련 수혜주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호 AL. 그리고 철도 관련주들. 재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철도가 군대를 전선으로 수송하는, 물론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고 철도 시설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대우 AL 등이 주목을 받았다. 한번 시세 어떻게 주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우AL이 오늘 장초반 또 큰 시세를 주고 이렇게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는 장초반에 큰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초반이 가장 시세가 컸던 구간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고가 대비는 좀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대우AL이 좀 밀렸고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장초반 강하게 끌어올렸네요. 리노스가 굉장히 대장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시가총액이 47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올리기가 수월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장 초반에 거의 적은 거래량을 올려놓고 여기서는 크게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리노스는 이런 흐름을 보였고요. 기업 내용을 보면은 뭐 무선 통신 시스템 등을 뭐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철도 어떤 그 무선 시스템 구축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원 개발도 같이 올라왔네요. 황금 ST 오랜만에 올라온 모습인데 플랜트 건설 기업 황금 ST도 같이 올라왔던 모습입니다. 황금 ST 같은 경우는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고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뭐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테마주들 주로 살펴봤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종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랜만에 조금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었고 LG화학도 같이 LG화학은 장초반에 조금 더 좋은 흐름 보였다가 밀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 상승 영향으로 오늘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할 때 들어가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부분 다 물리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방심하지 말고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점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지금 뭐 하락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뭐 셀트리온도 떨어졌고요. 2.6%. LG전자도 오늘 4%나 하락을 했네요. LG전자가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쉬운 흐름을 많이 보였다. LG전자 같은 경우 이 점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오늘 전반적으로도 좀 좋은 흐름이었는데 LG전자는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카카오페이는 제가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카카오 관련주들 카카오 그룹주들 여기서부터 제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20만원대에서부터 지금 벌써 3분의 1 토막 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현재 시가총액 8조 6천억은 조금 부담이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은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 유가가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다시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CJ 대한통운은 좀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올해 실적이 좀 상승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택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눌릴 때 이렇게 음봉에서 눌릴 때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아가시면은 충분히 좀 괜찮을 수 있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지금 월봉상으로도 좀 부담이 없는 구간이죠. 원래 지금 주로 가격대가 지금 15만원에서 17만원대에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할인이 된 가격이다. 그리고 PBR 기준으로 지금 자산가치 18만원 대비 지금 0.68배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부담 없는 기업들 한번 살펴보면 지금 뭐 영업무역이나 이런 업종은 지금 못 올라오고 있고 하나도 좋죠. 하나그룹주들도 좋은데 워낙 좀 대형주들이라서 흐름 정도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면 물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시장 흐름만 좀 관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IS동성 오늘 건설주들도 조금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건설주들 좀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었고 광고회사들 조금 올라와 주었고 자 오늘 그러면은 어떤 기사가 시장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좀 뭐 바이오니아 종목 있었고
현대글로비스, 원화 약세 수혜의 어떤 기대감에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LG화학도 배터리 소재 투자 기대감에 5% 상승.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화학, 현대글로비스 등이 조금 주목할 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원개발, 현대차 폐배터리 사업에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 소폭 조금 주목을 받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SY도 장중에 조금 올랐는데, 자, 제가 한번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SY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인데,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다음날도 계속 상승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상승을 한 종목도 다음에 차익실에 나오고 또 조정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꼬리가 달린 것만 보고 여기서 풀베팅을 해버리시면 이렇게 또 하락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밑꼬리 달린 이후에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올라온 모습이었고, 오늘도 장중에 조금 상승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더니 다 모두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이렇게 조금 최근에 좀 시세를 줬던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이라든지 아니면 대응을 항상 준비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거 그냥 넣어두고 올라가겠지 하고 이제 넣어두신 분들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대응을 좀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일본 아베 총리 어떤 사건 이후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미증시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주 시장 다시 이제 또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